방금 전까지 제가 이 위태천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몰라요. 스티커가 엄청나게 붙였는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거진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그래도 다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계셨던 분들은 다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기도할 때 쉬는 시간에 또 제가 붙여드리고 나는 미친 듯이 텀블러 같은 데라도 붙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이하게도 굉장히 많이 사셔가지고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팔려고 하는 의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냥 붙여드리고 싶은 거고, 이게 어떤 분이냐면 신중단 중앙에 있는, 신중탱화 중앙에 있는 위태천이에요. 위태천 스칸다라고 해서 금강절을 들고 있는 사찰에 어떻게 보면 수호신, 불교와 관련돼서 제일 센 무장신입니다. 그러니까는 무복을 입고 있는 가장 센 조폭으로 말하면 약간 행동대장과라고, 우리는 신중단의 제일 중앙에 있고 좌우로, 신중단의 좌우로는 좌제석 우범천, 제석천 범천이 있습니다. 제석천 범천은 문관 목장, 왕의 목장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방생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가 아니고 방생만 같아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신중탱화에서 가장 메인, 제일 센, 힘으로 제일 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위태천이고, 또 금강저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발원문 만들 때도 이 금강저 들고 있는 위태천, 이 도안을 해서 만든 거고, 요 밑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최강의 수호신 위태천. 그리고 제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해놨습니다. 이게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있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나 이거 얼마 안 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거 해도 한 50만 원이면 되겠지, 뭐 100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견적이 왔는데 245만 원 왔죠. 245만 원. 되게 재밌었어. 그래서 잠깐 멈출까 이랬는데 다 찍었다고. 다 찍었다고. 이건 우리나라 물가는 무지하게 비싸요. 그래서 그냥 원래 생각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붙여드릴 생각으로 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그냥 붙여드리면 이게 무한대로 나갑니다. 이게 마법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이건 제가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이거 10,000개로도 부족합니다. 사람 수 곱하기 몇이 나가도 안 돼요. 그래서 일일이 그냥 붙여드리고, 꼭 가지고 가시고 싶다 이러면 사라 그러면 또 대부분 잘 안 사요. 대부분 잘 안 사. 그래서 이제 무한대로 나가는 방지용으로 사라고 그랬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사셨어요. 저도 그거는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근데 아마도 보살님들, 제가 보살님들을 생각해서 붙여드리고 싶듯이 보살님들도 내 자녀나 안 그러면 바깥 양반을 붙여주고 싶다는 분은 거의 못 봤고, 애가 이번에 뭐 취업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은 많이 계시고, 그래서 줄이 길었지만 다 줄 섰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계속 제가 틈틈이 붙여드릴 테니까, 그리고 다음 달에도 시간이 되면 계속 붙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너무 막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길게 줄 서는 거를 별로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금방 끝날 줄 알았고, 좀 얼었죠, 밖에서. 밖에서 얼었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다 한 분 한 분 다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다음 달이라도 해서,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그렇게 길게 줄 서지 마세요. 그게, 힘들어.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도 또 해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 사진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같은 겁니다. 이거 홀로그램이라서 불빛 받으면 애가 이렇게 무지개 같이 나오는 거지, 밑장을 빼거나 하진 않습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껍질에도 붙어요. 제가 금속으로 된 것도 붙여드리는데, 그거는 굉장히 판판한 면에만 붙어. 네, 굉장히 판판한 면에만 붙어요. 그리고 오늘 방생, 저도 태어나서 제가 고기를 그렇게 많이 풀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중국 철학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생생지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낳고 낳는 것의 덕, 그 다음에 생명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생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중국 철학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살려주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아세요, 혹시? 남의 거를 뺏는 것도 즐거운 거고,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것도 즐거운 거고, 어떤 때는 주는 즐거움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는 즐거움이 있죠. 그게 언제냐면, 자녀분들을 위해서, G.O.D 선생께서 말씀하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우리 예전 어른들은 그런 말씀 하셨는데, 아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은 봐도 배부르다. 아니, 그런 표현들이 있어. 지금이야 딱 그런 세상은 아닌데, 그런데 그 물고기 조그마한 거 야, 두 가지 느꼈네. 하나는 그렇게 많이 풀어도 별로 티가 안 나는구나. 그게 생각보다 저 금강현 앞이 좀 너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난 그렇게 하면 좀 애들이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어디 보이지도 않던데? 저만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걔네는 안 추웁니다. 우리는 추울지 몰라도 걔네는 안 추워요. 어차피 걔네가 냉수 어종이에요. 그래서 미꾸라지나 이런 거 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면 걔가 냉수 마찰하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쪽 수온이 낮은 쪽에 사는 애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느라고 좀 힘들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진짜 한 몇천 마리는 한 것 같은데, 승우 스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꾸 너무 많이 풀지 말라고 모질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물길을 내려가는 걸 보는데, 처음에 저도 안쪽에다가 했거든요. 안쪽으로 하면 지가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가더라, 그죠? 야, 이게 물 따라서 안 가고 물을 거슬러 가던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 모습을 보면서 해탈의 문은 열려 있어도 가지 않고 지옥 문은 닫혀 있어도 굳이 비집고 들어간다. 내가 이런 생각이 그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딱, 여러분들은 잠깐 서시고 가셨지만 저는 거기서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 상황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안쪽에서 못 나가는 애들을 약간 이렇게 친구들이, 그런 애들을 제가 또 이렇게 잡아서 바깥쪽으로 내보내 주려고 하면 길을 쓰고도 도망갑니다. 이 자식들이. 그래서
순리가 있는데, 세상에는 순리가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예전에 그 선문염송이나 그 경덕 전등록에 보면 그게 있어요. 어떤 스님이 이렇게 참선을 하다가 딱 보니까, 참선을 하다가 하루는 이렇게 있었는데 벌이 들어왔대요. 벌이 한옥 안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벌이 들어온 거야, 집 안으로.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제가 한옥에 사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진짜 벌레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와요. 여러분 아파트 사신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옥 진짜 답 잘 안 나오는 깝깝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레들이 어떻게 비집고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잘 막아놔도, 요즘같이 이렇게 샤시나 창호가 좋아도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뭐 그냥 지집 드나들듯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야, 세상이라는 게 참 이런 건가 이랬거든요. 들어올 때는 지가 비집고 들어왔는데 나가려니까 이제 그 창호지에 걸려서, 왜냐하면 걔네들이 좀 위로 가는데 위쪽은 또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집고 밑으로 들어와서 위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벌이 머리를 박는 겁니다, 창호지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탕탕 소리가 나. 뭔 뜻인지 아시겠죠? 날라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밑에는 나가라고 문을 열어놨는데 나가지는 않고 위에서 대가리 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깨달음을 얻는 대목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순리인데 그 순리를 굳이 거스르면서 고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국 철학에서 흔히 나오는 홍주종, 이제 선불교 얘기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흐름 중에 하나가 홍주종이에요. 홍주종 하면 잘 모르실 건데, 홍주 개원사에서 계셨던 마조 도일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강서성 쪽인데, 저도 나중에 그런 절들을 참배를 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어요. 그 가장 유명한 그분의 말씀이 평상심시도입니다. 평상의 일상의 마음이 곧 깨달음이다. 그건 뭐냐면 현상에 대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을 벗어나서 또 다른 깨달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 그 모습 자체를 내가 내 본질에서 파악을 할 수만 있으면 그대로가 곧 깨달음이고 일진법계고 연화장세가 펼쳐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세상이 그대로 깨달음이라면 그러면 지금 우리 힘들고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할 때, 나중에 이제 홍주종 계열에서 임재 스님이 나타나셔서 수처작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의 주인이 되면 그 상황에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고 내 주인공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은 그대로가 다 깨달음의 군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긍정이라고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철학이나 명상에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또 다른 완전한,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거짓된 세계고 천국과 같은 완전 세계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 홍주종 계열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일상긍정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그래서 우리는 모순 속에 있지만 모순을 벗어나서, 그러니까는 혼돈을 벗어나서 카오스를 벗어나서 코스모스가 되려고 하지 말고, 코스모스를 추구하지만 않으면 카오스는 그대로 코스모스야 라고 하는, 가끔은 이렇게 멋있는 얘기도 합니다. 그게 무지하게 중요한, 사실은 동아시아 철학사에서 제가 주목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을 하면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대. 그게 이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안 될 놈은 안 된대. 그게 초기 불교에서 소승 불교까지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대승 불교에 오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소승과 대승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하면 철학적으로는 모두 다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대승 불교예요. 소승 불교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단 대승 불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 시간을 조금 더 주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복권을 한 장 사면 1등이 당첨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대. 복권이 당첨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 그건 맞는 얘기잖아. 그게 소승불교예요.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 계속 사면 계속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거든요. 그럴듯하긴 해. 근데 그게 좀 요원한 거지. 그런데 모든 사람이 된다. 아니, 가능성이 있는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사면 됩니까? 안 되죠. 그 정도 계속 사갖고는 안 되고, 1등을 하려면, 죽고 깨어나고 계속 하면서 복권을 사면,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사다 보면 1등 당첨돼봐야 의미가 없어요. 복권값보다 1등 당첨금이 낮을 수 있거든. 내가 총 산 복권 금액보다 1등이 낮을 수 있어. 그래서 그런데 시간을 많이 주면 세세생생이라고 하는 시간대를 줘버리면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 같지 않아? 지금 당장 당장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있잖아. 이게 근세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 나오는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계급사회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지고, 계급사회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현대사회로 넘어오면, 근현대로 넘어오면 결국 평등사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평등사회가.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다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하지만 이 안에는 없어요. 이 안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야, 국민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게 아니고 둘 다 성립하는 명제예요. 둘 다 성립하는.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당장 금생에는 안 되지만 만약에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고 또 태어나다 보면 언젠가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가능하잖아. 그렇게 조건식을 바꿔주는 거지. 한 번만에는 좀 쉽지 않은데 조금 바꿔놓으면 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리고 그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모두 다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됩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조금 더 걸리는 분이 있고 좀 덜 걸리는 분이 있어요. 시간상으로. 그렇게 되면 모두가 부처님입니다가 됩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부처님이에요.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상불경 보살품 같은 데 보면 당신은 부처님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상불경 보살이에요. 그리고 그 상불경 보살이 나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었다.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죠. 그런데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소승불교에서 말할 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하고,
시간을 많이 줄 뿐이지,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모두는 돼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이 안에도 대통령은 없어요. 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꼭 뭐 단정하면 기분 나쁘실 분들, 나 할 수도 있을 건데 뭔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야 이렇게 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이 계시면, 그렇게 능력자 계시면 저한테 친한 척 좀 해주세요. 친하고 싶습니다. 친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뭐 지금 여 안에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잖아, 그 확률이. 그래서 이 안에는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 말도 맞는 얘기잖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평등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제 사회에서는 쌍놈은 쌍놈이고 양반은 양반인 거예요. 그거는 안 바뀌어요. 특히 귀족제 사회에서는 더 그래요. 더 그래요. 안 바뀌어.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귀족은 존재하기도 하죠. 일부는 존재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없는 걸로. 원칙적으로는 없는 걸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600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약간 너무 훅 들어가는 느낌이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미나토가 나왔고, 미나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미나토. 그리고 나중에 아마 80년대가 돼서 고스톱이 나왔을 거예요.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국민 민속놀이 중에 하나죠. 아니야, 민속놀이 개념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 40년 이상 꾸준히 전 국민이 즐기면 거의 민속놀이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미나토를, 그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라니까. 그냥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문화사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고스톱은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맞박의 광을 받고 나오는 놈이 있어요. 아니, 미나토는. 그리고 광 몇 개만 잡으면 경기가 끝나 있습니다. 손에 광을 들었으면, 아니, 5강까지 필요 없어요. 한 3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나. 이게, 그리고 멈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가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 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거는 다 내 점수야.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광이라고 하는 특수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특수신분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지그들끼리 또 패거리를 지어요. 패거리를. 그게 혈통적으로 짓잖아요. 그러면 그걸 약이라고 합니다. 풍약, 비약, 초약. 아니야, 진짜야. 그게 패밀리예요, 패밀리.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가 있는 거야. 그거는 꼴짝이라도 힘을 쓴다니까? 원래 미나토에서는 꼴짝은 점수가 안 돼요. 근데 로얄 패밀리는 꼴짝도 점수가 된다니까? 20점씩? 20씩 이렇게 받잖아. 아니, 기억 안 나? 제 말이 맞잖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는 미나토를 잘 몰라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거는 젊다는 걸 의미하거든. 넌 젊다는 걸. 그러니까 나는 미나토 몰라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로얄 패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익 집단을 만들어요. 이놈의 자식들이. 이익 집단. 그러니까 같은 혈통이 아니고 같은 계급 같은 놈들이 모여가지고 이익 집단을 만들어. 그게 청단홍단입니다. 이 사회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게. 이 사회를. 그러니까 혈연도 중요하고 학연이라든지 뭐 어떻게 저렇게 해서 이익 집단을 만들어. 근데 혈연보다 벌써 그 당시에 이익 집단이 더 힘이 셌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청단홍단은 30. 그죠? 아니, 맞잖아. 초약, 비약, 풍약은 20씩이었고 청단홍단은 30이에요.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PD님 이런 거 편집하면 안 돼. 이거 한국 문화에서 무진장 중요한 거야. 야, 세상은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그리고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미나토에서 고스톱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전환기적 사건이 벌어져. 그러니까 일반 2G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기 전에 PDF폰 같은 게 존재했듯이 희한한 놈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게 초단입니다. 청단, 홍단은 같은 색이에요. 그 다음에 비약, 풍약, 초약은 같은 집단이에요. 맞죠? 초단은 왜 같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야. 지그들이 임의단체 비슷하게 연합을 한 겁니다. 진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뜬금없이 뭉치는 흐름이 어디서 나오느냐? 고스톱에서 나옵니다. 고스톱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같은 색깔이거나 같은 집단이어야 힘을 썼는데 이제는 떼거리만 많으면 살살 바뀌기 시작해. 떼거리만 많으면. 그리고 드디어 고스톱판으로 오면 각각의 떼거리들이 힘을 쓰기 시작해요. 5거짜리가 모이면 되고 10거짜리가 모이면 되고, 그리고 미나토판에서 빵점이었던 피가 드디어 개떡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자세히 생각을 해봐. 그리고 미나토판에서 최강자였었던 광이 비중이 확 떨어져요. 광은 광박만 안 걸리면 될 정도로 비중이 떨어졌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 그 얘기는 뭐냐면 귀족주의, 패거리 중심에서 이제 떼거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진짜 개쩌리들이 뭉치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법 위에 떼법이라고, 그게 개쩌리들이 많이 뭉쳐가지고 데모하잖아요. 끝입니다. 정권도 어떻게 못해. 근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걸, 이거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지금 안 봐서 그런데 이게 진짜 이렇게 장엄하게 많이 이렇게 모이게, 그래 나도 정치 쪽으로 이거 너 정치인가? 이 월정사에 정치 기운이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월정사 스님 중에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진짜 지암 이종욱 스님이 국회의원이에요. 진짜. 그 어른이 국회의원 되시는 바람에 월정사 땅이 줄었다는 저쪽 이 오대산에 이쪽을 나갈 때 파셨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진짜 일제강점기 끝나고 국회의원 됐어요. 그래서 그랬던 일들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의 기운을 다시 받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원래 저는 정치적인 성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뭐 정치적 발언을 한다 이러는데 진짜 그건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철학이지 정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네가 꼭 필요하다, 비례대표 1번을 줄게, 이렇게 해서 나를 해도 안 간다니까. 우리는 나는 철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철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물론 뭐 안 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긴 한데, 자, 그래서 봅시다. 패거리에서, 그러니까는 같은 이익 집단들끼리 뭉쳐서 하던 거를 이제는 수평 집단들이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5끝짜리, 10끝짜리, 그 다음에 껄짝. 그리고 껄짝이 제일 힘을 쓰는, 완전히 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 중심에서 민주주의로 완전, 민주주의는 바꿔 말하면 떼거리입니다. 떼거리. 떼거리만 많으면 경기 끝이에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크게 경기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비의 몰락이 있죠. 비의 몰락. 그 가수 비 말고, 원래 미나토에서는 비가 최고였었어.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광도 들었지. 그 다음에 약이 되잖아. 광에다가 10것짜리에다가 5것짜리, 그 다음에 약이 들어가. 그런데, 이게 고스톱으로 오면 비라고 하는 게, 딱히 이제 그 메리트가 없었지. 네. 그리고 초단, 아까 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비슷한 놈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전혀 관계도 없는 띠가 뭉쳐서, 청단이나 홍단은 분명히 딱 이게 같은 이렇게 수평으로서 어떤 패거리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는데 초단은 느껴지. 근데 그와 비슷한 게 고스톱에도 있죠. 그게 이제 그래서 고돌이잖아. 도리가 세잖아. 새 5마리 5점짜리.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공산의 새 3마리. 실제로 한 마리당 1점이에요. 그래서 5점이에요. 그래서 고돌이. 예. 고스톱 할 때는 고스톱이라는 뜻이고, 고돌이 하면은 그건 5마리 새 5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미나토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똥이, 그 똥 아닙니다. 그 오동나무입니다. 그 오동나무예요. 오동나무. 그게 이제 화투가 동아시아에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거기 가서 그거 봤다. 호암미술관 가니까 대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어요. 대나무 꽃 피면 죽거든요. 그래서 대나무 꽃은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길상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꽃이 피면 죽어요. 대나무는 뿌리로 움직이는 애기 때문에, 뿌리로 음식을 하는 애기 때문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렇게 안 해요, 원래는. 그런데 맨 마지막 죽을 때는 꽃을 피워요. 이게 촛불도 꺼지기 직전에 확 한번 올라왔다 그런 거고, 그런 얘기 들으셨지? 그 이제 회광반조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나오는데, 그래서 몸이 편찮으시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쫙 좀 돌아오는 것 같아 이러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모든 생물은 죽을 위험에 처하면 번식하려는 본능이 작동을 한대.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추가 열매를 잘 안 맺다. 유실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유실수는 자꾸 베니까 그러는데, 유실수들이 열매를 잘 안 맺다가 한 해 어떻게 이렇게 얘가 웬일로 이렇게 많이 맺었대?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더 이상 안 맺었기 때문에 오래 사시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 전해드리는 겁니다. 진짜. 진짜. 그리고 꽃도 꽃꽂이 같은 거 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밑에 이렇게 약간 불로 지져가지고 꽃 꽂아 놓으면 더 오래 살죠. 왜? 죽을 위험에 처하면 더 이렇게 살려고 하는 힘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꽂아 놓는 것보다.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아, 몰라요? 지금 알면 돼. 괜찮아요. 너무 뭐 이렇게 꼭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게 오동나무고, 똥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게 오동나무고, 그리고 거기 이렇게 박쥐 같은 거 뭐 한 마리 있잖아요. 광에. 맞잖아. 기억 안 나? 그거 봉황이에요. 그 봉황새예요. 봉황새. 그래서 장자에 보면 봉황새는 뭐라고 나오냐면 대나무 열매만 먹고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그냥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 봉황새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분명한 건 봉이 순놈이고 황은 암놈입니다. 그렇게 암수를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그걸 붙여서 그냥 이름으로 쓸 때도 있다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우리 대통령 휘장이 봉황인데 대통령 시계 이런 거 보시면 다 봉황 양쪽이. 근데 알고 보면 걔는 다 봉만 있고 황은 아니더라. 봉은 순놈이 이렇게 빛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닭도 그렇고 뭐 사자도 그렇고 다 순놈이 이쁩니다. 암놈은 다 안 이뻐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동물도 아니 사람도 만약에 동물이라면 전제를 동물이라면 순놈이 이쁩니다. 암놈은 화장빨입니다. 화장빨, 머리빨, 옷빨이지 순놈이 이쁩니다. 남자가 이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같은 나이의 남성을 이렇게 대비를 해보면 남성이 이뻐요. 그리고 그거를 알고 있었던 게 예전에 그리스 로마의 조각들 하면 남성 조각이 나온다고. 네. 그래서 진화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암놈은 순놈을 선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순놈이 계속 치장하고 이렇게 인물이 존우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암놈은 선택만 하면 되니까 무성의하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택 오래 하셨어. 지금 뵈니까. 아유, 안 웃으면 내가 너무 민적하잖아. 웃었죠. 어휴, 이거 세태생생 선택만 했네. 선택 안 당해봤고. 근데 이제 이 인간만 문명을 구축하면서 남성이 권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힘을 가지게 되면서 남성이 선택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꾸미는 게 아니고 여성이 꾸미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거는 진화론상에서는 그러니까 동물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 꾸몄는데 이제 다시 문명이 발전하면서 다시 이제 동물로 편입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남자애들도 열심히 잘 꾸미고 있죠. 아니 그렇지 않아?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가 그렇게 열매 맺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봉황이 순놈은 화려하고 암놈은 별로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있었잖아요. 내 건 나는 봉 잡았다. 내 건 말짱 황이다. 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말이라고. 봉 잡았다 황이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전화되면서 봉 잡았다가 약간 호구 잡혔다 라는 뜻으로 또 바뀐다고. 한 번 더 바뀐다고. 그래서 원래는 암수를 이렇게 대비해서 놓게 돼 있거든요. 동아시아는 음양론이기 때문에 인도는 사자를 놔도 다 순놈만 나요. 용맹하니까. 근데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암수를 이렇게 같이 놓습니다. 중국 가보시면 절이나 이런 왕궁이나 큰 데 들어갈 때 보면 전부 사자가 2마리 있는데 좌측은 순놈, 우측은 암놈입니다. 남좌여우 들어보셨죠? 손금 볼 때도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해드렸었는데, 제가 손금이 참 오른손금이 좋아. 진짜.
이거 너무 제가 이렇게 내 손금을 봐도 세상에 이런 손금이 있나? 이거는 진짜 손금의 표준이야. 그런데 남좌 여우 해가지고 쓸모가 없죠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좀 바뀌면, 그래서 요걸 잘라서 이렇게 바꿔 붙여야 되나? 안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되죠. 자르면 돼요. 여성이면 대박 나는 손금이거든. 그래서 자르면 어때? 괜찮지 않아? 아니야. 제가 자르지는 않았지만 자른 것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야. 그만할게. 약간 추접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만할게. 그렇게 해서 보통 동아시아는 음양론이기 때문에 순놈하고 암놈을 같이 놔요. 그래서 순놈은 화려하고, 보통 사자상 같은 경우는 공을 물고 있거나 목에 걸고 있거나 북청 사자놀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암놈은 새끼 배를 이렇게 문질러줘요. 왼손으로 꼭 이렇게 새끼 배를 문질러줘. 쭈까쭈까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봉황도 봉과 황 이걸 같이 놨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봉을 잡으면 한 사람은 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게 내 거는 봉이다. 나는 봉이야. 예전에 그 최양락 선생님 그거 있잖아. 그죠? 나는 봉이야. 이러면서 뭐 그런 거 있었지. 그리고 내 건 말짱황이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다. 그리고 그 오동나무에 앉는 그 새가 봉황이라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똥이 알고 왔더니 그게 오동나무 들어보셨잖아요. 뭐 벽오동나무 뭐 이렇게 해서 최고 좋은 나무 중에 하나. 그렇게.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봉황새가 깃들어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저 미나토 때는 그게 광이 하나 있긴 한데 조금 별로 이렇게 저 똥은 조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밑에 5거짜리나 10거짜리가 없잖아. 그죠? 비는 엄청 좋고 약까지 있으니까 엄청 광에다가 약에다가 비가 어떻게 보면 최고 로얄 패밀리예요. 미나토판에서는 비가 최고 로얄 패밀리예요. 그런데 고스토판 그 미나토판에서는 똥은 20짜리 광이 하나 있긴 한데 뭐 그 좀 나머지는 조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불현듯 고스톱에 오면서는 이게 주가가 막 이렇게 막 이제 막 똥을 손에 잡으면 흔연하지. 이렇게 패를 깠는데 똥이 게다가 또 쌍피로 붙여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선호하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봐봐, 미나토에서 고스톱으로 바뀔 때 제일 낮은 게 제일 높아지고, 그러니까 피가 오히려 제일 좋은 쪽으로 갔고 똥이 조금 떨어지는 거였는데 제일 선호하는 쪽으로 갔어요. 몰라요. 여러분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선호도가 좀 차이는 있으니까 고스톱판에서. 근데 대부분 제일 좋아하는 게 똥하고 그 다음에 그 국화죠. 국진. 국화입니다. 국화. 수국. 아니야? 맞잖아. 그게 쌍피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약간 간첩같이 왔다 갔다도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하면 그거 내가 봤는데 앞에 놈이 자르면 그거 끝까지 쥐고 있어야 되고 나오지도 않고 막 환장한다. 버리기도 그렇고.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실제로 미나토판에서 가장 낮았던 것들이 고스톱판에서는 가장 높아지고, 그 다음에 미나토판에서 가장 좋았던 B라고 하는 게 비중이 이렇게 거꾸러집니다. 그게 귀족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
평등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될 때 한창 그 80년대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참 그때 많은 분들이 희생했어.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희생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투쟁해주고 했었던 일들,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분들 공부도 안 했어. 내가 알기로. 제가 또 서울 사람으로서 장담하는데 연일 최루탄을 터뜨리는데 와, 나 중고등학생인데도 그 최루탄 때문에 그랬었어요. 그리고 버스 통학이나 뭐 이런 거 하다가 버스 잘못하고 있으면 그 데모 한번 하면 멈춰가지고 최루탄을 맞아야 돼. 최루탄 냄새를 버스 안에 갇혀서. 진짜라니까. 이게 시골 사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리고 우리나라 최루탄이 얼마나 좋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 80년대 말에 떠돌던 얘기가 있어. 외국에 시위가 많아서 한국 최루탄이 유명하다. 많이 쓰니까. 지금도 우리가 K방산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왜 외국에 막 수출도 하고 우리가 그러느냐. 전시국가죠. 전시국가. 유럽이나 이런 데는 뭐 별로 쓸 일이 없고 우리는 여차하면 또 후다닥 하는 거잖아요. 휴전 국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잠깐 쉬고 있는 거지. 종전이 안 됐지. 그래서 무지하게 오랫동안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로 나오면 뭐 이제 몽고보다 훨씬 더 긴 전쟁이야. 지금 이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전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잖아. 우리나라 뭐 발전하는 거 몇 가지 있다. 몇 가지 있다. 그게 터널 뚫는 거. 터널 진짜 많이 뚫었죠. 터널 기술. 우리나라 최고죠. 그리고 예전에 지금은 뭐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핸드폰 잘 터지는 거. 그게 한국이 되게 잘 됐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투지폰 때 노키아가 그랬었잖아요. 근데 북유럽 국가가 땅은 넓은데 사람이 안 살아요. 노르웨이 500만인가 밖에 안 된다고. 다 해봐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걸 다 기지국을 일일이 촘촘하게 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파가 잘 되게 터지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뜬금없이 핀란드 기업인 노키아가 그 핸드폰에서 강자로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삐삐 때 강자였었던 그 삼성 삐삐 이거 좋았었거든요. 삐삐 아시면 다 오래된다. 삐삐 삐삐 하면 말괄량이 삐삐 아닙니까? 요즘 로제의 아파트 이러니까 윤수일의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그거 아닙니까? 윤수일 아파트 생각하시면 또 오래된 분들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윤수일 좋아했었는데 멋있게 생겼잖아. 그때는 아파트 문화가 처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반영하는 노래였었고 지금은 술 먹으면서 하는 아파트고 그게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최강인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특수성에 입각해서 그렇게 최강이 된 거죠. 최강이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진기한 거야. 그래서 그 최루탄도 80년대 진짜 무지하게 데모하고 한 학기 동안 학교를 한 번인가 두 번 간다 했거든. 저는 대학생은 아니었는데 저희 형들이 다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학교에 왜 가나 싶을 정도의 상황이에요. 제가 어린 나이에 봐도 그랬었어. 맞다, 내가 90년대생인데 80년대 얘기를 하고 있네.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고생을 많이 해서 약간 노안이라서 그렇지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
자,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최루탄을 외국에 수출했대. 못 사는 나라에 데모를 자꾸 하니까 그 군부 독재 이런 거 하면 이제 데모 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나라 꽤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갖고 갔는데 반품 들어왔다는 설이 있어요. 야, 독해도 너무 독하다. 독해도 너무 독하다. 근데 그거 참 거의 화생방급이에요. 그거 진짜 눈물 콧물 막 이렇게 쭉쭉 빠지는데, 후련하지. 후련하지. 그래서 그때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민주화되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사물이 바로 고스톱입니다. 고스톱입니다. 그렇게 민주화된 거예요. 그렇게 민주화되고, 그래서 고스톱에도 그게 되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도르노 같은 사람이 미학예술, 미학이론 같은 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술은 시대를 반영한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안정된 시대는 안정된 예술이 나오고, 발전된 시절에는 고급 문화들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예술 작품들은 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도광 때 석굴암이나 불국사 같은 저 정도가 지어질 정도면 우리가 굉장히 잘 살았다라는 거를 그냥 반증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고스톱도 시대를 반영하는 건가? 고스톱이 그러면 예술인가? 도박이 아니라 예술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신기하지. 그런데 정확하게 아무튼 민주화 시제에 맞춰서 고스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고스톱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끝까지 안 갑니다. 미나토는 끝까지 경기가 멈추고 싶든 아니든 끝까지 가는 거고, 고스톱은 상황에 따라서 끝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있느냐, 끝까지 가는 것이 정의냐 라고 하는 생각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권력의 문제하고도 사실 관련되는 좀 재밌는 문화예요. 재밌는 문화. 그래서 단순히 도박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한국 문화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해서 특징적인 코드들을 읽어내요. 진짜. 그건 제가 한국 문화를 하는 사람이라니까. 한국 문화를 하는 사람이라니까.